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은정입니다. 네,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에도 권유하면서 취업 시장의 다양한 전망들이 정말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리하다, 불리하다. 취준생들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 텐데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직무 능력으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적어서 유리하고 나이가 많아서 뭐 불리하고 이런 거 없이 오직 본인이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가, 가장 직무에 얼마큼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직무가 정말 중요한데요. 네. 아직까지도 원하는 직무에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잡정보센터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직무 능력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원하는 직무에 어떤 경험이 좀 필요하고 또 어떻게 자기소개서로 그 내용들을 풀어가야 될지 오늘 시간 함께 하시면서 알차게 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합격, 불합격의 이유, 그 이유들을 저희가 이번 시간 낱낱이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취업 준비생 구제 프로젝트 웨더러 전화 시즌 2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면접 컨설팅의 날입니다.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 안 나오셔갖고 예, 아이언맨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까? 예, 몸에 있는 인간이 됐습니까? 이제? 인간이 예. 되셨나요? 몸에 있는 각종 철덩어리들을 예. 다 빼내고요. 네. 병원에 며칠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싶었죠? 예. 그럼요. 예, 근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 예, 제가 예, 근데 할 말이 없어지는데 보고 싶었는데 병문 한자 안 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바빴어요. 미안해요. 아, 그래요? 예. 네, 이제 뭐 다 괜찮아지신 건가요? 예, 괜찮아졌어요. 1년 전에 제가 이게 수술을 받고 이게 그래요. 철을 끼워 넣는 수술 받고 그때 기억이 나네요. 딱 그 지승환 PD가 그 얄팍하게 제 목발을 옆에다 세워놓고 예, 얄팍한 기획 의도에 의해서 그래요, 이렇게 맞아요. 방송을 했던 그런 기억이 부산 나네요. 투혼으로 했던. 그쵸. 예, 그래요. 네, 맞습니다. 보자마자 또 지금 안부를 물었더니 또 왜 병문 안 하냐고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민망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대신 차 한잔 사겠습니다. 예, 예. 자,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분과 함께하죠. 잡정보센터 도우미죠. 이나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든든한 도우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분 만나봐야죠. 네. 자, 이번 주 왜 떨어졌나의 주인공이죠. 그렇습니다. 강정원 취준생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상당히 좀 반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어제 그 민혁쌤한테 아주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고 네. 이틀 동안 그다지 떨리지 않는다고 해서 네. 저희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네. 어땠습니까 이틀 동안? 예. 근데 이틀 동안 방송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되게 떨림도 없었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이틀 동안? 제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지 좀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었던 확실히 그 것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부분을 알 수 있었어요? 네, 조금 막혀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까지 아. 남은 약 2개월 정도 동안 뭘 해야 할지 약간 좀 길을 못 잡고 막막했는데? 있었는데 맞아요. 네, 좀 길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일단 다행입니다. 정원 씨가 마지막 관문에서 아깝게 탈락한 경험이 많아서 오늘 이제 면접 컨설팅 시간을 통해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을 또 굉장히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어디 면접을 봤었죠? 지난 하반기에 효성중공업 면접 봤었고요.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지멘스,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 면접 봤습니다. 뭐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난 하반기 때는 제가 첫 면접이어서 긴장을 되게 많이 해서 네. 말을 못했다는 게 제가 딱 느껴졌었고요. 이번 상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보완이 되긴 했었는데 이번 이틀 동안 또 네. 항상 저한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좀 엔지니어로서의 좀 강단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떨어지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고향이 어디죠? 전라도입니다. 네, 부족해서 그걸 또 캐치하셨네요. 네, 부족해서.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그 보셨죠? 예, 봤습니다. 앞서 방송 보셨나요? 예, 다는 못 봤는데 일부 봤어요. 일단 기찬 쌤도 그렇고 민혁 쌤도 그렇고 약간 그런 얘기 했었으니까 어떤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자기소개도 그렇고 좋은 나름대로 좋은 이제 그 1차 서류 면접도 그렇고 잘 통과해서 왔는데 면접을 딱 봤을 때 기대감이 커서 그런지 네. 뭔가 어떤 그 메커닉으로서 어떤 그런 뭐 좀
밀도감 있는 느낌? 예.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예. 야무짐이 부족하다. 이런 예. 지적을 했었는데 예. 어떻게 좀 보셨어요? 보시면서. 그러게요. 그냥 입을 안 벌리고 있으면은 영업이나 서비스직에도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엔지니어네요. 예, 엔지니어인데 면접을 통해서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태성쌤께서 예. 정원 씨가 준비했던 면접 질문들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어떻게 뭐 잘 준비했던가요? 면접 자료를 받아봤어요. 네. 예, 근데 면접 준비를 했나 싶을 정도였었어요. 예. 아, 5점 만점에 0.7점. 면접에서는 어제 자기소개서는 되게 좋았는데 점수가 낮네요. 자기소개서만 좋았군요. 네. 어제 친구가 뭐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소리 면접 다 통과한 것만 좋아했다고. 네. 그것만 부럽다. 네. 그 남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통과 못했어도 다 합격을 했는데 네. 본인은 서류는 거의 다 90% 이상 통과하고 나서도 네. 마지막에 안 된 거니까 네. 그 부분 참 중요하다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평가하신 이유가 이제 준비를 단순히 안 했다는 이유? 자료를 보니까 그 면접 시에 받았던 질문 몇 개가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현대차 거 한 2개, 지멘스 거 2개, 네. 삼성전자 거 하나 그 네. 정도 그 질문을 뭘 받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었다 정도로만 준비가 돼 있어서 네. 저에게 준 것만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면접을 그렇게 준비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원래 면접을 그렇게 준비했다면 네. 면접 준비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했을까라는 물음표도 함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왜 뽑혀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라는 그 파일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네. 그래서 내가 왜 당신을 뽑아야 되지?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준비를 잘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원래 그렇게 준비했어요? 다른 거 할 때도? 네. 그러니까 제가 면접 스터디 같은 거를 처음엔 조금 해봤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처음에 느꼈었던 게 제가 면접 스터디가 말을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못한 이유는 뭐예요? 그냥 말이 아예 안 낯가려요? 나오더라고요. 낯가리는 타입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낯을 가리는 타입은 아닌데 이게 이상하게 말이 목에서 턱 막혀가지고 잘 안 나와요? 네, 집중도 잘 안 되고 네, 내용에 대한 집중도. 네, 저건 약간 어떤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징크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순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말을 못하면 이 친구 어서 이렇게 뭐 이거 긁어 왔나 퍼왔나 네. 순간적인 단순한 의심이 들 수도 있을 테고 그렇죠. 여러 면에서 네. 상당히 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 오늘 모의 면접을 볼 텐데 모의 면접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기업과 또 어떤 직무를 생각하고 있나요? 네, 제가 우선 제일 가고 싶어했던 현대자동차 플랜트 운영 직무로 모의 면접 한번 봐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알겠습니다. 김태성 쌤께서 현대차 면접위원으로 빙의를 하셔갖고 잘 해주실 겁니다. 네. 자, 먼저 그럼 모의 면접 진행하기 앞서서 현대차의 면접 진행 특징이 있을 거예요. 이나희 캐스터가 정리했다고 하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의 면접 전형과 특징들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면요. 현대자동차는 총 1차, 2차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면접에서는 핵심 역량 면접과 직무 역량 면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역량 면접의 경우에는 지원자들의 스펙이 가려진 채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블라인드 면접 형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2차 면접도 살펴보시죠. 2차 면접은 임원 면접과 영어 면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임원 면접의 경우에는 지원 부문에 임원들이 참석을 한 후에 지원자들의 인성과 직무 적합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대자동차는 1, 2차 모두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과연 실제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나오고 또 지원자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좋은 평가를 얻을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낱낱이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현대차 플랜트 운영으로 지원을 했고 최종 면접에서 아깝게 탈락했는 우리 강정호 학생의 면접을 진행해 볼 텐데 자, 오늘 모의 면접에서 제대로 검증을 받고 싶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준비를 한 게 없어서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문제점에 대해 낱낱이 좀 파헤쳐 보고 네. 어떤 게 문제점인지 정확히 확인을 해야 그걸 또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좀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 모의 면접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성실하고 건실하게 생긴 전도사님 필의 강정호 학생의 자기소개서 1분 자기소개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옷을 걸고 싶은 명품 옷걸이가 되고자 하는 지원자 강정원입니다. 저는 20살 때 교회에서 3개월간 초등학생 교사 봉사를 하면서 어린 아이들의 옷을 걸었습니다. 그 이후 군 시절 자유시간에 상담병 역할을 하며 또래 친구들의 옷을, 그리고 가평 꽃동네 봉사활동을 가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옷을, 그리고 언어교환 활동을 하며 다양한 문화권 친구들의 옷을,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을 알려드리며 어르신들의 옷을 걸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강정원이라는 옷걸이를 다듬었고, 이제는 현대자동차 플랜트 운영 직무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옷을 걸며 이름만 들어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1분 자기소개 들었는데 옷을 걸고 싶다는 게 어떤 주요 골자였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내용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비유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다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한번 외운다는 느낌. 예. 옷을 걸어드리고 걸고 이런 것들이 외워서 하는 느낌? 예. 뭐 이런 자기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전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저의 느낌은 그냥 문학소년이다. 그냥 재밌게 꾸몄네. 플랜트에 너무 그렇죠. 문학적인 감성을 어울리지 집어넣었다. 않나요? 제가 그 현대자동차의 플랜트 운영 그 매니저야. 팀장이에요. 네. 내 팀원을 뽑아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관심 있어 할 만한 이야기가 뭐가 있었을까라고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분 자기소개라는 거는 면접관한테 나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라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뽑힐 만한 사람이에요라는 그 미끼를 던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면접관이었다면은 1분 자기소개하는 동안 휴식을 취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듣고. 저도 지금 얘기하는 동안 아니 뭐 재밌게 말은 꾸몄네. 그 생각 잠깐 나고 그다음에 아들이 오늘 그 사회 단원 평가 한다는데 이거 잘 보려나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내가 그 플랜트 운영을 하는데 아들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들 바보. 플랜트 운영을 하는데 초등 봉사활동 했다, 군에서 상담병을 했다, 60세 이상 어른들에게 스마트폰을 가르쳤다. 서비스 직군에 해야 될 예, 서비스를 하지 그럼. 아니 봉사를 하지. 내가 이 사람을 뽑아서 플랜트 운영을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전혀 연관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시간이었다. 1분 동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왔어요. 버리는 시간이었다. 네. 이렇게 했어요? 다른 데 와서도? 아니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면접하면서 실제로 1분 자기소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색하지 말고요. 아니요, 내가 지금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나한테 이걸 시키니까 내가 갔다 오단 말이요. 그렇죠. 이렇게 정색하지 말고요. 화낼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실제로 해본 적이 이제 없어요. 앞으로. 네, 그래서 시킨 거예요. 이게 계속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고치고 예.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어제 만든 건가요? 네, 어제 아. 급하게 이제 조금 한번 생각해보면서 썼던 근데 거라. 1분 자기소개는요. 지금 본인이 경험한 바로는 해본 경험이 없겠지만 네, 언제든지 1분 자기소개를 시킬 수 하죠, 있어요. 실제로. 90% 정도는 해요. 그래요. 이분 저 CJ에서 채용팀장 하시던 분인데 잘한단 말이에요. 네. 정색하지 마요. 알았죠? 이게 자기소개 시켰다고 나 혼나 혼낼 거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모의 면접을 시작해 볼까요? 예, 네. 시작해 그럴까요? 보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실제 상황 같이 해주십시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정원 씨 우리 현대자동차 플랜트 운영을 지원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1분 자기소개 잘 들었고요.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자동차 중에 관심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까? 예, 이제 곧 선보일 i30N과 예. 그리고 벨로스터 N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왜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i30N과 벨로스터 N은 현대자동차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고급 프리미엄 M 브랜드로서 현대자동차가 조금 더 고급화된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고급화된 브랜드가 요새 자동차 시장에서 주된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그 주된
그래요? 예. 그 다양한 회사들과의 그 고급화 전략에서의 자존심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급화 전략이 현대가 지금 우리 회사가 취하고 있는 그 전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우리의 포지셔닝은 어떻게 되나요? 그 우리 경쟁사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현재 현대자동차가 예. 국내에서에는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는 지금 쉐보레와 르노 삼성에게 약간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만 봤을 때는 쉐보레와 르노 삼성을 꼽을 수 있고 예. 글로벌한 자동차 시장에서는 저는 예. 포드로 꼽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고급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언어 교환을 하면서 많은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했었습니다. 예.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제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종종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랬을 때 현대자동차가 외국인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이미지가 값이 싸다. 예. 그 값이 싼 맛에 이용하기 쉽다. 예. 그런 이미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더욱더 글로벌 시장에서 커가기 위해서는 고급화된 브랜드가 필요하다고도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시행하는 고급화 브랜드 M브랜드에서 제가 뭔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 고급화 전략 그쪽에 관심이 있다면 이미 고급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를 지원해도 괜찮지 않아요? 저는 예. 지금까지 도전과 열정이라는 예. 두 단어로 살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미 고급화 브랜드로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보다 예. 이제부터 시작하는 하지만 이미 기본이 탄탄히 다 갖춰져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도전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번 시즌에 우리 현대자동차 말고 다른 회사 어디 있었습니까? 삼성전자와 예. 그리고 AMK라는 회사를 썼습니다. 예. AMK. 삼성전자 되시면 그쪽으로 가시겠네요. 삼성전자는 제가 돼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왜요? 제가 삼성전자에 우선 지원했던 이유는 그냥 단순히 외국인 친구와 전화하면 있었던 해프닝 때문에 지원을 했던 거지만 현대자동차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저는 삼성전자가 된다 해도 가는데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플랜트 운영을 지원했는데 플랜트 운영이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앞서 현대자동차에 들어간 예. 선배님들에게 플랜트 운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예. 플랜트 운영에서는 같이 일하시는 그러니까 공장에서 현직으로 생산직을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남양연구소 등에서 요구하는 스펙 등을 그 각 공장에 맞게 운영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산업공학과를 뽑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 플랜트 예. 운영이라는 직군 자체가 예. 산업공학과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 꼭 산업공학과만이 아닌 다른 전공을 하였더라도 예. 그 플랜트 운영에 있어서 예. 필요한 직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현대자동차 플랜트 운영에서 전기공학과 출신인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 뭐가 있습니까? 우선 공장 전체에는 모든 부분에 전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기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선 기업이 가장 추구하는 게 이익 추구이기 때문에 예. 그 전력 사용에 있어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운동을 했었네요. 예, 예, 운동을 왜 그만뒀어요? 제가 골반 부상이 생겨서 그만뒀습니다. 예, 힘들었겠네요. 운동선수 되고 싶었어요? 그때 운동선수가 꼭 되고 싶었다기보다 예.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잘하는 게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하고 예.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 대회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팀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힘을 합해서 무엇인가를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스마트폰을 알려드리는 교육을 할 때 약 15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예. 그 당시 매주 화요일마다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교육이 끝날 때마다 그날 어르신들에게 있었던 어려운 점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이러한 피드백을 교환하며 함께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책 또는 영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나 영화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습관의 힘이란 책이 있었습니다. 예. 그 습관의 힘이란 책을 읽고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받았던 점은 습관은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신호, 그리고 두 번째 반복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이라는 3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그 책에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3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반복 행동만을 바꾸면은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책 내용을 읽으며 정말 공감했던 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당시에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저는 책상에 앉기만 해도 항상 졸리는 반복 행동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반복 행동을 최대한 책을 읽고 공부하는 반복 행동으로 바꿈으로써 보상을 제가 좋은 성적을 얻어내는 보상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바로도 습관을 바꾸는 게 정말 제 인생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직접 느꼈기 때문에 그 책에 공감하면서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드릴 질문 다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십시오. 예.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한 탓에 뭔가 좀 대화를 한다는 느낌보다 그냥 약간 좀 일방적으로 말하는 느낌이 있지 않았었나 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추구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갈등에 있어서도 항상 중재자의 역할이 되는데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한 8분, 9분여 정도 같이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일단 이 친구 되게 진짜 착해 보인다. 되게 좀 진실돼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고, 근데 아쉬웠던 점은 좀 이제 그 우리가 포즈 같은 걸 둘 때 이 친구 보니까 습관이 이게 침을 들이키더라고요. 침, 근데 네. 그걸 들이키면은 그 모습이 되게 좀 뭐라고 하지? 좀 어설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되게 좀 아마추어적인 느낌도 있고 해서 차라리 뭐 추임새 주든가 라든지 뭐 이걸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니까 또 너무 순박한 느낌? 그래서 아까도 메커닉으로서 어떤 그런 약간 야무진 느낌 이런 게 거기서 좀 상쇄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어떤 이제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어땠어요? 예, 약간 좀 실제 면접처럼 좀 되게 떨려가지고 말이 좀 많이 더듬기도 했고 집중을 했나요? 본인 말에 대해서? 근데 최대한 집중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긴장이 되니까 말을 하다가도 약간 좀 길을 잃는다는 느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초반보다는 그래도 예. 마지막 한 말씀 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 마지막 가면서 점점 좀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일단 보이는 이미지로서는 예. 중간중간에 말하면서 좀 자꾸 끊기는 듯한 그런 예. 느낌이 예. 조금 그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 입맛 따시는 게 제일 좀 거슬렸어요. 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김생자 아나운서하고 이은정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도 고쳐주면 좋아요. 예. 근데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크게 그 점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 그런 부분들은 다행이네요. 우리는 그 뭐 아나운서를 뽑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직을 뽑는 것도 아니고 엔지니어를 뽑아요. 맞아. 사실 면접관들도 말 잘 못해요. 특히나 이공계 더울 거 아니에요? 이공계에서 커오시던 그 이쪽 엔지니어 쪽에서 커오시던 분들은 말 잘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지는 않겠지만 다행이네요. 예. 그거 이왕이면 네. 고쳐주면 좋겠다. 제가 한번 잊으세요 그냥. 네. 네, 고칠 수 있으면 고치면 더 좋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네. 표정이 되게 긴장한 표정이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거 자체도 뭐 그닥 점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예,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가지고 가장 큰 좋은 있으면 점 뭐였어요? 보시면서. 시선 처리가 그래도 떨리는 가운데서도 면접관을 제대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면접관 제가 이렇게 노려보잖아요. 네. 제가 면접 중에 계속 노려봤어요. 일부러. 그러면 시선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 저를 못 쳐다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당당해. 제 시선 처리, 어. 예, 그 시선 처리는 맞아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세나 시선 처리 되게 괜찮습니다. 쓰고 있다는 느낌이 뭐냐면 요 인중에 여기 삼각형 인중에 땀이 엄청 지금 당겨 잡으면 있겠지만 여기가 엄청 맺혀 있어요. 그러니까 인중에 맺혔다는 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느낌인데 굉장히 애를 썼다는 느낌이 들어서 예. 좀 개인적으로 좀 귀엽더라고요. 예, 제가 뭐 근본적으로 네. 선한 사람입니다. 또 제가 그렇게 노려봤다고 그래요.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네. 예, 그 보이는 이미지 쪽보다는 내용 쪽에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 자동차에 미쳐 있음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현대 자동차는 유독 자동차에 미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임원 면접에서 떨어졌죠. 네. 이 임원 면접은 정성적인 평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느낌. 그러니까 1차 직무 면접에서는 세세한 거를 많이 보지만 예. 2차 임원 면접에서는 저 친구 정말 우리 현대차 그리고 좋아하는 거 자동차를 맞아? 정말 좋아할까?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 아이들한테는 부족함이 있어도 감동을 받아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거기서 약간 감성적으로 나가야 돼요? 예, 감성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너무너무 좋아요 이러면 믿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려고 하느냐?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좀 아나 이 친구가? 자동차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요라는 얘기를 했을 때 벨로스터하고 i30를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그쪽의 전략을 얘기하는데 이게 현대 자동차에서 추구하는 전략은 아닌데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네. 그 전략 자체 현대 자동차에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예, 고급화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의 현대 자동차의 포지셔닝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네. 현재는 어디고 어디로 나아가려고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겠다.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알고 있고 그리고 평상시에 일화 중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관심 가지고 있어라는 것을 요런 질문에 네. 답으로서 얘기를 해주면은 훨씬 더 면접관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면접관들도 사실은 굉장히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면접관이 저지르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just like me라는 오류가 있거든요. 왠지 나하고 비슷하면은 점수를 잘 주게 돼 있어요. 현대 자동차에 임원으로 들어가 그게 계신 분들은 심사위원회 오류군요, 이게. 오류예요. 근데 그걸 저희는 그걸 파야 되고. 그렇죠. 저는 면접관 교육시킬 때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마세요라고 계속 교육을 시키는데 Just like me. 계속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오류에 계속 빠지기 때문이에요. 모르겠네요. 그래서 나하고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 점수를 더 주게 돼 있거든요. 현대 자동차의 플랜트 운영 쪽에 계시는 임원분들은 자동차를 뭐 말로는 지겨워라고 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좋아하겠죠.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임원에 올라가 계세요. 그럼 저 친구도 나하고 비슷한데? 라고 느꼈을 때 점수를 더 주게 돼 있어요. 임원 면접은 정성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무한 애정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아까 자동차에 어떤 관심이 있느냐, 어떤 자동차에 관심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 직무에 대해서 이 친구가 알고 있나? 라는 물음표를 끝까지 가지고선 면접을 끝냈습니다. 플랜트 운영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예, 세세하게 플랜트 운영이 뭘 하는 거야?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랜트 운영에 내가 뽑혀야 되는 이유? 그거를 설명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랜트 운영을 모르는데 플랜트 운영에서 내가 있어야 되는 이유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플랜트 운영 보면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H북 있죠. 봤어요? 네, 봤습니다. H북하고 홈페이지에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걸 내 머릿속에서 꿰고 있어야 돼요. 일단 무엇을 하는가를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전기공학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 관리하고 비슷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산업공학과가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세세하게 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공학과가 맞아. 어디에 쓰일 수 있지? 스스로도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플랜트 운영 쪽 보면 생산 운영, 그러니까 프레스를 하는 데 있죠. 그 코일, 철판을 가지고 일단 1차 가공을 하는 거, 그리고 차체를 만드는 거, 그리고 도장을 하는 거, 그리고 의장을 하는 거, 이런 여러 과정이 있는데 의장 부분에서 전장 부분에서 전장 부품이라든가 배선
이쪽에서 내가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하나를 짚어서 내가 여기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은 훨씬 이 친구는 플랜트 운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고 그런 어필 포인트가 잡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쉬웠고요. 또 하나 제가 보기에는 그 떨어진 이유 대표적인 거 하나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소통과 협력. 그 현대자동차의 임원 면접에서 평가 항목은 크게 도전과 소통 협력 그리고 고객 중심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할 거거든요. 네. 근데 도전 열정은 충분히 보여요. 자소서에서도 보이고 대답하면서도 보였어요. 근데 소통 협력 이거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팀을 이루어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했던 시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고 했는데 60대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한 거. 근데 그게 무슨 협력이죠? 무슨 팀워크이죠? 내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서비스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팀워크를 보고 싶은데 협력을 할 수 있는 친구가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협력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기업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묶여서 협력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협업을 해야 될 일이. 근데 그거를 잘 못하는 그야말로 파고드는 엔지니어들은 회사 일은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면접에서 이 친구가 협력을 할 수 있을까? 협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돼서 팀워크와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그냥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끝. 사람들이 약간 그 협업과 팀워크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내가 좀 착하니까 예. 잘 동화된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 예. 그 단어를 자주 쓰게 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기업에서 말하는 협력, 협업은요. 때로는 악하기도 해야 돼요. 그렇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강하게 푸시를 할 수도 있어야 돼요. 목적은 목표 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난 착하니까 조직의 동화가 잘 될 수 있고 아니죠. 잘 비판할 융화될 때도 수 있고 비판을 해야 이게 되고. 협력이 아니에요. 네. 필요하다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강하게 푸시를 했다가 그 사람이 마음 상한 것 같으면 또 다독이기도 했다가 그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야. 나는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소재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재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네. 내가 사람들을 뭔가 밀고 당기고 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던 그 소재를 하나 개발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정말로 안 좋은 소재였었고요. 네. 그리고 감명 깊었던 책,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 네. 답은 들었어요. 근데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뭘 포커스한 거지? 그죠?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필하고 싶었던 거지? 저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어요. 좋은 습관을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죠? 본인이 네. 뭐 안 좋은 거 이겨내고 점수 잘 땄다 이 얘기한 건데. 그렇죠. 네. 여기서 맞아요. 다른 네. 소재를 좀 잡으면 어떨까? 협업과 관련된 것, 나에게 부족한 거 아니면은 고객 중심의 이야기도 크게 강하게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러면은 고객 중심의 이야기로 포커스를 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협업 중심의 영화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좌충우돌 하다가 나중에 그렇죠. 이겨내는 그런 것들이 영화가 그렇죠. 많은데 네. 이게 책은 굉장히 지루했어요. 스타라는 게 저는. 있죠. 네. 스타라는 거. 네. 지금 김승기 아나운서가 지금 다른 그 방송사를 면접을 준비를 하고 있죠. 응? 아니요, 아니죠. 얼떨결에 진심이라는 것 같은데요. 사랑합니다. 굉장히 잘 짚었어요. 그러니까 좌충우돌을 하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접근을 했느냐,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앞에 시츄에이션 태스크가 충분하지 않으면 내가 했던 액션이 부각이 되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예, 명심하세요. 네. 자, 끝으로 뭐 저기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가장 중요했던 면접이었기 때문에. 네. 그 아까 그 팀원과 협력한 그 질문이 실제로 제가 1차 면접 때 받았던 똑같은 질문이었거든요. 사실 그때는 제가 다른 사례를 말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졸업 설계 프로젝트를 말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보다 제가 원래 그 스마트폰 교육이 예, 그 주차로 이제 어느 정도 주마다 목표를 오늘은 예. 이번 주는 어디까지 뭐 모든 분들이 예. 하실 수 있게끔 하자 이거를 이제 매주 목표를 세워서 피드백하고 그러는 예. 과정인데 제가 그런 게 설명도 많이 부족했고 그 얘기를 들었어도 저는 점수를 줄 수 없었어요. 계획 및 분석화 이것이 평가 항목에 있었다면 그거에 점수를 줬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평가하고자 하는 거는 도전, 소통, 협력, 고객 중심이었거든요. 네.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않는 소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아까 그 설계 프로젝트 하는 거 네.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과정 중에 좌충우돌 네. 뭔가 협업을 하지 못하는 방해 요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내가 어떤 솔루션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래요. 접근했는지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저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리멤버 타이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리멤버 그 타이탄. 덴젤 워싱턴 같은 영화가 있는데 미식 네. 축구 관련 영화인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영화 한번 꼭 보시는 걸 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저희는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오늘 강정원 취준생 고생했습니다. 내일 마지막 시간 남아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위포트의 김태성 박사님도 고맙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잡종센터 아주 일부 알차게 진행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나은 캐스터와 함께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옆구리 폭력배, 성행방해꾼.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이락스 병행제. 이락스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이락스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이락스 병행제로부터.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저는 에이블 CNC 신입사원 최윤선입니다. 컨설턴트 선생님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좋았어요.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을 때 그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방송이었습니다. 한국 직업방송을 보면 취업의 길이 보입니다. 채용 정보부터 합격 꿀팁까지 한 번에. 쫄지 마! 너에게는 한국 직업방송이 있잖아! 청년 취업, 한국 직업방송에서 해결하세요.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 첫 코너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본 코너죠. 이나은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 동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가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부터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박정아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분석센터 박정아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강원도 관광협회입니다. 춘천시 춘천로에 위치한 곳으로 관광 안내 사무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 중국어 중급 이상 가능자는 우대하며 급여는 연봉 2,1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7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중국어 중급 이상이란 분인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용 소식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리스템입니다. 원주시 문마급에 소재하고 있는 X선 기계제조업체로 총무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은 무관하며 컴퓨터 능숙자,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차량 소지자는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2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고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우대 사항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꼭 많이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주 연결해 보겠습니다. 청주의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요, 우창재 공인회계사무소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세무 및 회계 대행 업체로 현재 회계사무원 2명을 채용 중입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은 무관, 경력 5년 이상자로 기장 대리 및 세무 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로 급여는 연봉 2,500에서 3,000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 준비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7월 15일까지입니다. 네, 접수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마감일에 늦지 않도록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이번에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성공적 취업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성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면접 연습하기, 자신의 업무 능력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등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요일인 7월 13일에는 성공 취업을 위한 구직 전략, 금요일인 14일에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단기 취업 특강도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은요,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주제의 특강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도와 충청도의 채용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대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갖고 있는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옥경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2부에 저희 도우미죠. 취업 요정 지니 한윤희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네. 자, 오랜만에 뵙네요. 김옥경 컨설턴트님. 자, 한 달 만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뭐 바쁘셨나 봐요. 네, 굉장히 바빴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시로 이런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들을 확인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 예정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공채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무 역량 강화 중심으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히든 챔피언 기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네, 오늘 제가 소개할 기업은 그런 패션 의류 및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 FNF입니다. 네. FNF. 네, 예. FNF는 1992년에 패션 사업에 진출을 하여서 영향력 있는 그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패션 전문 회사로서 예. 그 위상을 공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8개의 브랜드가 각각의 영역에서 리딩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네. 코스피에 상장된 중견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네, 각종 경영 지표 또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한마디로 종합 패션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게 그 유통사 이름만 하면 알 수가 없는데 네. 브랜드 얘기를 해주시면 알 것 같아요. 8개의 다양한 브랜드라고 하셨는데
어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네, 대표 브랜드로는 디스커버리 그리고 디스커버리가 여기군요. 네네. 그리고 예. 디스커버리 키즈랑 그리고 레노마 스포츠 그리고 MLB 키즈 그리고 베네통 키즈. 언제적 베네통입니까 진짜. 예, 그렇군요. 그리고 시슬리. 네, 그리고 또 화장품 브랜드로 바닐라코가 있습니다. 바닐라코 있군요. 네. 예. 그리고 내추럴 모던 컨셉의 자르댕 패드디를 오픈해서 외식 산업에도 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분야로 확장해 많이 나가고 하네요, 있는 이 회사. 기업인데요. 예. 제가 디스커버리를 굉장히 잘 아는 게 여기에 메인 모델이 공유거든요. 그 블루종 점퍼라고 해서 항공 점퍼 여기 나왔었는데 네. 공유 씨가 그거 많이 입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따라 입었었죠, 그죠? 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TV 광고 보면은 공유하고 또 외국인 모델들이 같이 뭐 사막에서 샌드보딩을 타는 거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아요. 네, 잘 압니다. 네. 예, 그렇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네, 맞습니다. 공유는 그 FNF가 디스커버리를 런칭한 이래 세상은 즐거움으로 가득하다라는 슬로건으로 디스커버리와 5년 동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그리고 애정이 남다르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광고 촬영에서도 두바이 도심이라든지 사막, 해변 등에서 힘들게 촬영을 하면서도 본인 또한 새로운 모험과 그리고 도전을 스타일리시하게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요. 공유 얘기하고 있는데 공유는 안 나오고 딴 여자분만 나오죠. 화면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슬로건 뭐 아까 얘기했던 뭐였죠? 세상은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이 슬로건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뭐 공유를 그 메인 모델로 선택한 점이 매출액에도 특히나 도깨비하고 나서 굉장히 좀 많이 입지 않은 생각이 많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 매출액은 좀 어때요? 네, 매출액은 2016년 기준으로 4,387억 2,992만 원이고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349억 4,800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매출액이 높은 만큼 업계 순위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업계 순위가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챔피언으로 분류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FNF는 우량 매출 챔피언으로 분류가 되고요. 산업 내 순위는 2위입니다. 네. 그래서 1위는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그 블랙야크이고요. 그 등산복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3위가 이제 아이더, 그리고 4위가 지오다노입니다. 네. 아마 다들 익숙하신 브랜드일 것입니다. 그래요. 1위하고 3위는 다 저기 등산용품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군요. 쟁쟁한 브랜드들 사이에서 업계 내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FNF가 패션 어떤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증명해 준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식회사 FNF의 연역을 한유진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FNF는 1972년에 설립돼서 1984년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 후 이탈리아 패션 그룹 베네통의 한국 지사인 베나트가 전신으로 설립됐는데요. 1996년에는 라이센스 브랜드인 레노마 스포츠를 런칭하고 97년에 MLB 라이센스 브랜드를 런칭해서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 후 2001년에는 유니크한 걸리시 컨셉 브랜드인 바닐라 비를 런칭하기도 했고 2005년에 바닐라코 화장품 브랜드를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MLB 브랜드의 인지도 및 고객 충성도를 바탕으로 2010년에는 차별화된 키즈라인인 MLB 키즈를 런칭하기도 했고요. 11년에는 종합물류 서비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습니다. 2012년에는 디스커버리 브랜드를 전개했는데요. 한편 FNF는 패션 아울렛 콜렉티드 죽전점에 이어서 문정점도 신축 오픈을 하면서 종합 패션 유통기업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외식 사업에도 진출할 만큼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패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의 브랜드를 성공시키기도 참 어려운데 FNF는 총 8개의 브랜드를 모두 성공시켰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급여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대졸 갑자기 돈 들어가네요. 네, 대졸 초임 연봉은 3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네. 이제 경력직의 경우에는 이제 면접 후에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윤정 아나운서의 어떤 기준으로 딱 이제 커트라인에 걸리는 거네요.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봉은 뭐 중견기업답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FNF의 복지제도 돈 많이 버는 회사니까 좀 이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인 그런 복리후생은 뭐 장기 근속자 포상이라든지 자사 제품 할인 제공, 그리고 생일자 상품권 지급이라든지 인센티브 지급, 그리고 연일에 독감 예방 접종 등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또 여직원들을 위한 여직원 휴게실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FNF가 동호회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농구라든지 등산, 볼링, 축구, 야구, 사이클, 영화 등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생활 동호회, 그리고 여인의 향기라는 이름의 꽃꽂이 동호회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꽃꽂이 동호회에는 좀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옥경쌤하고는 꽃꽂이 동호회가 참 잘 아름답게 어울리는 것 생기셔서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죠? 볼링. 볼링 볼링 동호회가 참 끌리는데요. 그래요. 운동만 많아갖고 네. 움직이는 거 싫어하는 여성분들은 굉장히 좀 뭐 좋아할 게 딱 없지 않나. 네, 어쨌든 꽃꽂이도 굉장히 뭐라고 했냐면 이게 그 마음의 정성을 평화? 기울여야 되는데 네.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뭐 스포츠 동호회가 많아서 저도 요즘 뭐 네. 후배들과 함께 스포츠 좀 하고 있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해소하기엔 딱이지 않나 딱인 것 생각이 드네요.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밖에 FNF가 특별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들이 있나요? 네, FNF가 거의 매달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4월에 회사 옥상에 개인 텃밭을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회사 옥상에서 BBQ 파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말인 12월에는 연말 행사와 그리고 단합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션 전문 기업답게 직원들의 패션과 그리고 행사 때마다 드레스 코드가 있다라는 모습이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에 마치 레드카펫을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팀은 뭐 디스커버리 점퍼 입고 나오고 맞습니다. 하나는 뭐 저기 MLB 야구복 입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하나 봐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코드가 하고 BBQ도 먹고 BBQ 그러니까 파티도 결과 하고요. 요즘 루프탑 열풍인데 결과적으로 여기 또 옥상에서 고기까지 구워 먹는군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FNF는 모든 직원의 어떤 취향에 맞게 다양한 행사 또 패션 기업만 독특한 문화가 좀 어우러져서 꼭 일하고 싶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 또 취업 준비생들도 관심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FNF의 채용을 좀 알아봐야겠죠? 어떻습니까? 네, FNF는 원래 연 1에서 2회 공개 채용과 수시 채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채용은 수시 채용으로서 총 3개의 분야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전형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채용이 3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채용 전형에 대해서 한유진 캐스터가 알려주시죠. 네. 이번 채용은 총 3개 부서에서 신입과 경력직을 병행해서 채용하고 있고요. 근무지는 서울시 강남구입니다. 제가 채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부분은 디스커버리 마케팅팀 그래픽 디자이너이고요. 신입과 경력직을 채용합니다. 마감 날짜는 7월 22일입니다. 두 번째는 디스커버리 이비즈팀 경력사원 채용이고요. 마감 날짜는 7월 31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FNF 영업기획팀인데요. 신입과 경력직을 채용한다고 하고 사원과 대리직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마감 날짜는 8월 12일입니다. 각 채용 부분마다 필수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채용 정보를 확인해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각 분야마다 마감 날짜가 좀 다르다고 하는 거 좀 유의를 하셔서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옥경쌤, 그 채용 절차는 어떤 식으로 좀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네, 채용 절차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 및 포트폴리오 그리고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원 방법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커리어, 사람이 자코리아 등 편한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통 예. 뭐 패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많이 제출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좀 그래픽 디자인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학생들이 포트폴리오를 작업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신입의 경우에는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특히 전공 수업을 통해서 만들었던 그런 과제물이라든지 그리고 공모전, 졸업 작품전, 출품작 등을 자신의 색깔과 그리고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처음 작성한다면 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막막할 텐데 팁 좀 알려주시죠. 네, 가장 먼저 목차를 통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가장 큰 틀을 잡으시고요. 그 큰 틀 안에서 채용하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디자인 툴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 중심으로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뭐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급하게 좀 준비하시면 안 되고 차근차근 미리 컨셉 잡으셔갖고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리 좀 자신의 작품들을 모아서 지원 분야에 맞게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FNF를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FNF는 패션 분야뿐만 아니라 외식 산업 그리고 물류센터 확장 운영도 현재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전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발달 장애인들의 소망을 실현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사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 중 일부를 장애인 기업의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나눔 경영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인데요. 일할 땐 하고 또 즐길 땐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문화가 회사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션 분야에 관심 있는 우리 지원자분들은 많이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 뭐 시간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요. 꼭 FNF 도전하셔갖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옥경 컨설턴트 그리고 지니 한유리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잡정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취업준비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2는 계속되는데요. 내일은 금요일이죠. 어벤져스 특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네. 전화 02-397-7984나 worktv@yna.co.kr로 메일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시원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후텁지근하고 덥습니다. 이런 네. 때에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이곳에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